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을 듣고 있는 전자전기공학부 17학번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참여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학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X의 노름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 게시판에서도 토론을 해본 게 기억이 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정사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선형 연립 방정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첨가행렬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REF, RREF인 행사다리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개수와 랭크 널리티 정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최소 제곱회로 해도 제가 그 자습 내용 공유를 문의 게시판에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그램슈미트 정규직교와 기저, 그리고 그거의 존재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QR 분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11번째로 구요값과 구요벡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 SVD, 특이값 분해의 정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극대, 극소, 최대, 최소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사하강법, GDM에 대해서도 공부를 마지막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거나 찾았던 그런 것을 제가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선정한 기준은 공부하다가 문의 게시판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개를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소 제곱 문제를 QR분으로 푸는 그런 내용을 제가 또 선택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한 또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렬 변환과 선형 변환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어와 부정부호. 이것도 문의 게시판에서 은근 많이 나와서 제가 선택해서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극대극소 판정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고요. 다섯 번째로는 뉴턴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토론 게시판에서 GDM과 뉴턴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Q&A 게시판에 제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코멘트 또는 토론에 대해서 제가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바로 제가 자습 내용 공유를 했던 SVD를 활용한 여러 가지 게시글입니다. 저는 먼저 SVD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지 코드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실습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매트랩을 통해서 SVD를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레이어를 더하면 더할수록 사진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코딩을 해보았는데요. 고화질 이미지를 저화질 이미지로 저장하고 싶을 때 바로 위의 예시처럼 SVD를 사용해서 조금의 층만 더하면 저화질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의 이점은 용량도 작아지고 통신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렸더니 교수님께서 SVD를 하는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신 글을 보고 저는 추가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SVD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첨부한 게 저의 The First면서 The Best인 디스커션을 위에 이렇게 첨부한 것입니다. 네, 챕터 2에서는 참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1주차 때는 그 Q&A 게시판 커리큘럼 운영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공부만 하느라 1주차 때는 영회만 했는데요. 2주차 때부터는 이해를 하기 시작해서 학우들과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총 8회를 참여했고요. 3주차 때는 2회, 그리고 4주차 때는 총 11회 정도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총 21회를 참여하였고요. 질문은 8회, 답변 수정 및 파이널라이즈는 15회 정도를 참여하였습니다. 15회와 8회를 더하면 23회인데 왜 총 21회를 썼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질문을 8회 정도로 하였으나 이게 답변과 수정도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회 정도가 겹쳐서 그래서 총 21회지만 일단은 답변과 수정을 했을 때 15회라고 일단 써놨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아래 내용 중에 SVD와 경사하강법 GDM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제가 사지코드와 파이썬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SVD와 GDM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그런 개념들, 수학적인 개념들을 배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요. 결국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네, 동료와 같이 본 이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은 아마도 혼자 개인적으로만 공부를 하였다면 수학 기초가 제가 지금 있더라도 새로 배우는 개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동료와 같이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서로 답변해 나가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코딩을 더 많이 하여서 사례를 들려고 막 하였고 이를 통해서 당연히 제 공부도 되었고 동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마도 그 예시가 아래 이제 문의 게시판에 파이널라이즈 오케이 된 부분에 제가 예시를 들어놨고요. 또 이제 앞으로 남은 4주에도 더 열심히 해서 제 공부도 하고 동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3장에서는 개인 성찰 노트에 대해서 이제 해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학습을 할 때 다양한 학습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이썬과 매트랩을 이용해서도 많이 활용을 해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새로운 정보와 지식 제공에 기여를 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습 내용 공유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지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엑설런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구슬이라고 체크를 해놓았냐면 제가 자습 내용 공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으나 다른 타 분야 계열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 적절한 질문을 많이 제공하였다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 21회를 참여했으나 질문 같은 경우에는 8회밖에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굿이라고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이 원활한 학습 활동을 하는데 많은 토론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엑설런트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학습의 진행 내용은 굉장히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SVD와 GDM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기반이 되는 기초 지식들은 좀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했으며 SVD와 GDM을 이해해서 이를 활용한 PCA나 인공신경망 등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캠퍼스에 올려주신 강의 영상을 보면서 1차적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올려주신 그 메스포 AI의 사이트에 있는 여러 자료와 그리고 직접 강의하신 유튜브 영상도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2차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개념을 이해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셀시 코드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여러 실습을 진행해서 활용에 관해 완벽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활용이 좀 더 필요한 개념들은 직접 코드를 만들어가면 매트랩이나 파이썬을 이용해서 공유를 하면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SVD를 공부해서 모든 직사각형 행렬을 대각화할 수 있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방법이 SVD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GDM을 공부하면서 지그재그 현상 그리고 뉴턴 방식과 다른 점 등에 대해서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분들한테 배운 게 은근 많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이과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 동료들도 서로 토론하면서 익숙치 않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서로 이해해 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열정 그리고 노력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과 계열인 동료들은 다른 동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토론을 참여하는 것을 보고도 그 이과 계열 또 다른 계열 학생들의 열정 또한 보고 배웠습니다. 네,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그 팀 프로젝트 주제에도 써놨는데 아직 인공지능에 대해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그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배움으로써 실제적인 생활에 쓰일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실습을 한 SVD 하나만 봐도 코딩으로 고화질 사진을 저화질 사진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좀 더 많이 활용한다면 충분히 많은 곳에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Q&A 활동에서 저의 역할은 80점 정도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 문의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우들의 질문에 조금 더 열심히 대답해 줬더라면 다른 동료분들도 같이 저와 같이 성장했다는 그런 뿌듯함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에는 다른 동료들과 더 많이 토론해서 아쉬운 점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는 이과 계열 학생인 저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다른 계열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야기에 많은 토론과 그리고 많은 문의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수업이 아닌 다른 계열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기회가 있다면 그들처럼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성찰 루트를 한 번 더 해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출석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해서 그리고 매우 그렇다고 했고요. 그리고 Q&A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제가 질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했고요. 응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매우 그렇다로 해놓았고요. 그리고 다른 동료의 의견 당연히 존중했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Q&A 운영, 의견 수렴 과정 긍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Q&A, 즉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요. 이번 당연히 이 동료와 다른 수업도 듣고 싶다고 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열 학생들이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을 문의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또한 그것을 활용한 코딩들도 문의 게시판에 같이 올렸는데 제 게시글을 보고 많은 학우분들이 이해하였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 여기서 저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점은 다른 학우분들이 한 게시글을 좀 더 활용해서 제 것으로 만들어서 리파이널라이즈를 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질문에 코멘트도 많이 달아서 많은 게시글에 참여를 못했음에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4주 동안 충분히 많은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료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바로 그 두 번째 OH 시간 때 그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다고 생각한 이지천 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지천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해보았고요. 이분은 다른 학과에 와서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후반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에 인상적이어서 이분을 선택을 했고요. 하지만 초반에 다른 노력에 비해서 Q&A 참여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개념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Q&A를 활용해서 궁금증 등을 해결하면 더욱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이 많이 힘들다면 댓글로라도 좀 더 적극성을 보였다면 그 노력이 돋보였을 텐데 후반에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남은 4주 동안도 열심히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Q&A 게시판 학습활동 참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코멘트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소 제곱 직선에 대해 공부해보고 엑셀과 사지 언어로 실습 및 활용을 한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통해서 여러 점을 지난 최소 제곱 곡선 및 직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게시글이고요. 실습을 한 부분입니다. 또한 질문을 했고 질문 답변을 얻어서 이해 완료했다고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랭크에 대해서 어떤 학우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공부를 해보며 답변을 해보았습니다. 랭크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도 해보고 다른 학우들의 생각도 들어보면서 처음으로 문의 게시판의 중요성이 깨달았던 토론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게시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랭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 토론하는 게시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2차원 벡터만 생각했으나 교수님께서 다른 n차원 벡터도 생각해서 그 증명을 해봐라 이러셔가지고 내적을 이용한 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그런 게시글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증명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건 특수한 2차원 벡터에 관한 고등학교 증명이라고 하셔서 다시 내적을 이용한 증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해보았고요. 그래서 내적을 이용한 증명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다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SVD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실습해보고 활용한 제 게시글입니다. 고차원 행렬에서 저차원 행렬로 바꿈으로써 고화질 사진에서 저화질 사진으로 바꾸는 것을 활용한 예시입니다. 또한 SVD를 하는 많은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SVD를 이렇게 제가 열심히 활용하고 네, 아까 이렇게 설명드린 방식대로 해보았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SVD를 하는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첨부를 해주셔서 직접 읽고 공부 또한 해보았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안정점에 대해 물어보는 하구의 게시글을 보고 이해에 도움이 될까요? 답변을 달았습니다. 저도 처음 이해할 때 저런 여기 제가 댓글을 쓴 방식대로 이해해서 똑같은 방식을 설명해 줬더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또 가져온 게시글입니다. 제 답변을 보고 이해를 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던 그런 게시글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여기 댓글에 안정을 생각하면서 극대 극소가 둘 다 있는 걸 생각했더니 이해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최재혁 하구님의 설명과 같이 이렇게 생각했더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던 그런 게시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GDM, 경사광법을 공부하면서 지그재그 현상에도 관심을 갖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그렇기에 이 게시글에 답변을 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답변으로 인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게시글입니다. 네, 지그재그 현상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경사광법에 대해 공부하고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또한 이를 바탕으로 코딩을 통해 활용도 하였는데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임의의 직선이 그 직선이 무엇인지 학습하는 과정을 코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도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끝내 성공한 것이 굉장히 뿌듯했던 저의 게시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게시글과 다른 학우의 게시글이 합쳐져서 파이널라이즈를 해주셨고요. 네, 이건 다른 학우의 게시글.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해보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의 게시글입니다. 네, 이렇게 파란색 직선이 주어졌을 때 주황색 임의의 직선이 파란색 직선을 찾아가는 그런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 특성 다항식에 대해 물어봤던 학우의 게시글입니다. 댓글로 푸는 방식과 3 곱하기 3 행렬까지만 손으로 풀고 그 후로부터는 컴퓨터 코딩으로도 풀면 된다 라고도 코멘트를 달아놓았었는데 이 하구에 파이널라이즈드 된 것 자체 게시글에는 댓글이 안 보여가지고 일단은 근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여기 파이널라이즈 오케이 하지만 제 이름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첨부를 해보았고요. 네, 아홉 번째로는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경사공법 GDM에 관한 토론 게시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습한 것을 바탕으로 제가 토론을 해서 코멘트를 달아보았고 그래서 그리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때 뉴턴과 경사공법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도 제 이름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네, 굉장히 기네요.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코멘트를 달아서 파이널라이즈가 됐고요. 또 10번째로 제가 한 GDM 실습과 활용 코드를 보고 다른 학우분이 도움을 받아 활용한 게시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시글을 보고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바로 엔젤 피트리살이라는 분이 제 게시글을 보고 굉장히 본인도 한번 해봤다. 임프로브 마이 코트를 해보았다 하셔서 한 게시글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파이널라이즈 돼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고요. 네, 11번째로는 경사학원법에 대해 토론한 것을 보고 다른 학우분께서 과제 2-3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신 게시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코드에 대한 접근법이나 여러가지 방식들을 댓글로 소통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네, 그러한 게시글이고요. 네, 이것은 저의 게시글, 그래서 저의 게시글도 활용해서 패널라이즈를 해주셨습니다. 네, 12번째로는 나머지 리파이널라이즈 된 거랑 파이널라이즈 된 게시글들은 아직 교수님이나 조교님께서 오케이 해주시지 않거나 또 학우들의 의견을 좀 더 추가한 것들이라서 추가로 저는 첨부하지 않았고요. 완전히 저만의 그 파이널라이즈 된 거와 학우들과 토론한 것들만 첨부를 위에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프로젝트 제안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수명 및 충전 상대 예측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전자전기공학부인 만큼 배터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또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배터리의 수명 어느 정도일까? 또 수명 어느 정도 남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터리의 수명 및 충전 상태를 인공지능을 통해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또 연구 방법, 개요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생각을 해보았는데 배터리 충전과 방전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훈련시킨 후에 초기 조건에 따른 변수들에 따라서 수명이나 충전 상태를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참고 문헌과 앱 주소는 이렇게 참고 문헌과 앱 주소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 PPL까지 제가 쓰면서 이렇게 도전할 게 과목이고 8주밖에 진행되지 않는 만큼 크게 얻어가고자 하는 기대는 처음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의 게시판과 교수님과의 Q&A 등 많은 커리큘럼과 학생들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교수님의 열정이 저에게 얻어가는 것을 많게 만들었습니다. 타결 학생들을 위해 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서 서로서로 도움이 되게 하고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4주간 수업을 수강하는 데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노력한 결과들을 PBL 보고서에 그대로 가져와서 정리하면서 다시 써보니까 뿌듯함도 있었고 또 제가 노력한 과정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보니까 또 신기하기도 했고 제 노력을 다시 보니까 또 좋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4주도 더 열심히 해서 저만의 포트폴리오 PBL 보고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는 참고 자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저만의 다시 한 TF 문제들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고사 과제도 열린 문제, 중간고사 열린 문제도 여기다 첨부를 해보았습니다. 이 중간고사 열린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제가 공부했던 것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각각 열린 문제에 대한 코멘트들도 여기 아래다 다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또 열린 문제에 대해서 활용도 해보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활용도 해보았기 때문에 달아보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GDM에 대해서 열린 문제를 풀면서 또 활용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게시글도 또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 중간 PBL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